오늘 읽을 컨텐츠 읽기는 성격장애에서 클러스터 A, 편집성, 그러니까 벨라거나 이상한 유형이거든요. 여기서 편집성 성격장애, 조현성 성격장애, 조현형 성격장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 패러노이드 PD고요. 항상 타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근거도 없이 오해하고 의심하는 증세입니다. 같은 말로 망상성 성격 장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방어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망상 장애와 비슷하지만 망상 장애는 한 가지 망상의 구조를 만들어 파고드는 반면에 편집성 성격 장애는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자잘한 피해 망상을 느낀다. 가족,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편집성 성격 장애의 경우 가족들과 주변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특히 환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도 정말 미칠 정도로 괴롭다. 기혼자라면 대부분 배우자가 이혼하고 떠나는데 그렇게 떠난 이후 절대적으로 만만한 자녀도 괴롭힘으로 아동학대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난다. 심지어 자신을 정상으로 생각하기에 주변에서 괴로워하는 가족을 비정상으로 몰기도 한다. 주변에 나만 아는 가족이 없어질 때까지 괴롭힘으로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된다. 단 꼭 가족이 해체될 정도로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편집성 성격장애가 아니다. 오히려 30대 이상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많다. 사고방식을 봅시다. 나는 항상 옳다는 가치관이 요지부동으로 확고하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겉으로만 긍정할 뿐이지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해 뒤에선 원한을 품고 보복을 계획한다. 또한 그 가치관으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달달 볶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주변인을 의심하고 더더욱 주변 사람들은 기피하고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대부분 환자가 그렇지만 특히 이런 환자는 상담 치료를 권해도 일단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도 자체도 쉽지 않다. 또는 상담을 받으러 가도 전문가를 돌팔이 의사로 몰고 간다. 통계를 보면 편집성 성격장애는 인구의 약 1.5%에 나타나며 통계적으로도 남성이 여성보다 유병률이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진단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나타난다. 자가 진단은 불가능하고 의사가 밑에 항목들을 근거로 제시해도 오히려 무시하며 현실 도피를 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들이 자신을 착취, 상해 또는 속인다고 의심한다.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한 부당한 의심에 집착한다.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으로 터놓고 얘기하기를 꺼린다. 온정적인 말이나 사건을 자신을 폄훼하거나 위협적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는다. 모욕, 상해, 경멸을 용서하지 않음. 제3자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행동이나 상황도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즉각적으로 화를 내며 대응하거나 반격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성적 파트너의 정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심한다. 조현병 정신적 양상이 있는 기분장애 또는 기타 정신장애의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사례를 보면 C씨는 30대 중반의 연구원입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으나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부당함을 제기하며 다투는 일이 많아 6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30대 중반까지 직장을 4번이나 이직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이 발표한 연구 내용에 대해 상급 연구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CC는 이에 양심을 품고 있다가 그가 발표할 때 신랄하게 약점을 들추어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줬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 CC는 연구소 내에 여러 명의 적을 만들어 놓았으며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CC는 연구소에서 자신이 해고당할 것에 대비해 연구소에 비리 사실을 모아놓고 있으며 해고당할 경우 소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CC는 연구소에서 동료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 내용을 도용하거나 표절할 수 있다는 의심 때문에 항상 논문 파일을 USB에 담아 직접 가지고 다닌다. CC는 택시기사, 음식점 주인, 상점 판매원 등이 자신에게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다고 다투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편집성 성격장애의 사례, 권성만 인간관계 심리학 1997년 97년에 이랬군요. 피해 망상형이고요. 환자는 남자로 이 환자는 남자로 46세의 전직 대학 교수다. 그는 부인과 연로하신 부모에 이끌려 병원에 왔다. 그는 나이보다 대학 생활을 늦게 시작하여 얼마 전까지 모 대학 조교수로 봉직하고 있었지만 3개월 전에 사표를 냈다. 병식이 없음. 병원에 와서도 환자는 나의 부모나 아내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나는 절대로 정신병자가 아니다라고 계속 외쳐대고 있다. 직장 생활의 불만. 나이보다 대학 생활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 직급과 호봉이 낮았다. 직장 내 인간관계의 불만. 자기만 옳다고 하는 성격이 있다. 1년 전부터 학교 내에서 자기를 모함하는 집단이 있다. 고의적으로 나의 비행을 날조하여 학장에게 일러바치고 있다 등의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학교에서도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편이다. 담당 강의를 제외하고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일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지냈다. 망상. 1년 전쯤에 내 담당 과목을 수강하러 신청하는 학생까지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5개월 전부터는 학교에서 나쁜 놈들이 자기를 빨갱이로 몰아 데모하는 학생들과 연결시키려고 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고의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 대응해 진정서를 총장 및 대한민국 교육부 관계자에게 여러 통 발송한 일도 있다. 대학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런 일이 없다. 3개월 전 학과에서 야유회를 간 때는 자신은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 불참한 사이 또 어떤 모함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마지못해 참석했다. 며칠 후 야유회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하품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학과 직원에게 갖다 주었다고 했다. 그때 그는 그 사진이 자신을 모욕하고 망신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그런 장면을 찍었다고 격렬하게 흥분하면서 분노 끝에 사진을 찢어버리고 사표를 내고 집으로 왔다고 했다. 사표를 내고 나서 집에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계속 가족을 들볶고 걸핏하면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곤 했다. 그리고 집에서 그는 첩보원이 자기를 미행한다고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창문 밖을 유심히 살피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아내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 자신의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잦은 싸움. 강의 시간 배당표가 부당하다든가 하는 문제로 흥분해서 교학처에 가서 크게 싸움을 벌인 적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의사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사회성이 떨어져 사람을 관계하는 기술이 미숙하다. 이 때문에 타인과 만족할 만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혼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한다. 분노 그 자체가 현실적인 고통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의사는 분노를 해소하도록 시도했다. 자극하지 말 것. 부정적인 사람에게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 폭발할 우려가 있다. 꼭 합리적으로 화가 날 만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로 폭발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폭발의 피해자가 된다.
이 때문에 가족과 주변 인물에게 가급적 목소리를 크게 하는 등 싸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응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그러자 환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다라고 만족감을 느끼고 분노를 해소했다. 자기 자신의 변화. 주변으로부터의 자극이 줄어들자 자기 자신이 잘못된 인지도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인정한 후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소성형. 이 환자는 33세의 남자 회사원으로 정신과에 왔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 등통이 몇 개월째 계속됨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근무가 곤란하여 한 달 동안 쉬고 싶은데 병원의 탁과에서 여러 검사만을 하고서는 아무런 병이 없다고 진단했으며 진단서가 필요하면 정신과에나 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다. 정신과적 진찰에 있어서 편집성 인격 특성으로 인해 직장 및 가정생활 적응이 원만치 못했다는 기왕력과 환자의 건강염려증적 집착 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 그래도 환자는 끈덕지게 병가를 위한 진단서가 당장 필요하다고 요구하므로 심리검사를 하도록 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환자는 비싼 진찰비를 냈는데 진찰을 했으면 진단서를 응당 써줘야지 무슨 심리검사가 또 필요하냐고 우긴다. 의사는 심리검사 소견 없이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병원 총무과로 가서 비싼 진찰비를 지불했는데 진단서를 써주지 않았으니 진찰비를 변상하라고 주장했고 거절당했다. 그러자 병원장실로 가서 비슷한 주장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2개월쯤 의료보험 위반을 사유로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기각되었다. 환자는 병원에서 지방검찰청에 손을 써서 부당한 판결이 났다고 판단한 후에 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으나 판결상 무죄였다. 그 후에는 관계기관과 신문사 등에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수십 통씩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거듭되는 고소와 진정서 등을 통해 병원에 괴로움을 주었다. 이들의 의도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과 존재 가치를 얻는다. 이들은 입원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기 어렵다. 이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스스로 인지도식적 문제점을 깨닫는 수밖에 없다.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의 지킴이 정의 구현이라면 어느 범위의 정부 조직까지 믿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라고는 생각이 있고 자신이 불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내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검찰, 법원, 감사원 등은 믿어야 한다. 이들이 일개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에 의해 매수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 의심하게 만드는 투사와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와 부정적 인격 특성들을 점검해야 한다. 자기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도 전문가들의 권위는 인정해야 한다. 만약 A라는 의사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A를 해코지하려는 대신에 B나 C 등 다른 의사를 찾아가 보는 게 낫다. 만일 A, B, C 모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한국 의학 전체가 잘못되었는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 하나는 것이다. 이렇게 편집성 성격 장애는 항상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망상을 하는 사람 이런 거. 피해 망상 환자가 편집성 성격 장애입니다. 그리고 조현성 성격 장애도 읽어봅시다. 조현성 성격 장애는 대인 관계 및 사회 활동에 흥미를 갖지 않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분열성 성격 장애라 불렀으나 전신분열증에서 조현병으로 명칭이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 조현성 성격 장애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이것은 분열형 성격 장애로 불렸다가 명칭이 개정된
조현형 성격장애도 마찬가지다.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유대로부터 반복적으로 유리되고 대인관계에서 제한된 범위의 감정 표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4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합니다. 07건 흔하고 왔어.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바라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는다. 항상 혼자서 하는 행위를 선택한다. 다른 사람과의 성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즐거움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1차 친족 이외에 친한 친구가 없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하다. 감정적 냉담, 유리 혹은 단조로운 정도의 표현을 보인다. 단 조현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또는 우울장애, 다른 정신병적 장애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중 발생한 것은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하지 않으며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의점으로 진단 기준이 조현병의 발병에 앞서 만족했다면 병전을 추가해야 한다. 조현성 성격장애 병전. 조현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대부분 환자들은 겉으로는 사교적이고 친근한 성격을 숨기지 않는다. 이들을 시크릿 스키초이드라 한다. 특정 환자들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밀한 대인관계를 극소수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선택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발휘한다. 친구와 어울리는 것도 역시 아무나와 어울리지 않고 환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만을 선택한다. 그들은 환자 본인이 제안하거나 지시하는 방향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해야 하고 그렇지 하지 못할 때는 냉담하고 완고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환자들 중 남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짓는 방법을 훈련받기도 한다. 타인과의 경험에 대한 욕구도 갖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망상으로 충족시키려 한다. 일단 현대의학에서 정신병을 정의하기 위한 주된 기준 중 하나가 환자 자신의 불편감에 유무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위의 설명과 비교해서 이것이 성격장애로 분류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조현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엄밀히 그런 욕구도 가지지 않는다기보다는 환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으로 눌러놓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환자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성격장애가 초래하는 고립감과 불편감이 존재하며 실제로 환자들이 이런 고립적인 성격으로 불편감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지사의 성격장애의 인지치료라는 책에서 이 장애와 아스퍼거 증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고 설명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이것은 조현형 성격장애도 마찬가지다. 타 정신질환과 차이점. 조현형 성격장애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사람도 적지 않으나 이하는 같지 않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은 회피성 성격장애 우울증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단 이는 남과 어울리지 못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애정도 보이지 않고 본인에게 사람을 사귀어야 할 필요성도 가지지 않으며 그리 행동해야 할 욕구도 느끼지 않는다. 반면 회피성 성격장애나 우울증의 경우 남과 어울려야 할 욕구나 흥미 자체는 없지 않으나 남에게 상처를 받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남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사례를 보면 조현성 성격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남편이 이혼당하고 예단비와 위자료를 돌려준 판례다. 남편은 1994년 2월 치과의사가 되어 군의관에 복무 중이었고 아내는 학원 강사였다. 남편의 부모는 며느리 쪽으로부터 예단비 3천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1994년 12월 결혼 후 시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가 1995년 3월쯤에 정신과 진단을 받게 했고 5월에는 별거하게 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임을 강요했다. 아내 때문에 기가 다 빠진다 하면서 불안과 답답함을 호소했다. 군의 간 복무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던 상황이라 아내는 남편의 정신 상태를 걱정한 나머지 매주 월요일 아침 남편의 출근길을 동행했는데 남편이 부인을 아무 곳에나 내려놓고 가버린 적도 있었다. 남편은 1월에는 결혼 앨범과 아내의 옷을 칼로 찢었다. 3월에는 아내를 칼로 위협했다. 4월에는 아내 때문에 자신의 병이 악화된다면서 아내를 폭행했다. 별거 후에는 시부모는 아들이 며느리만 보면 발작을 하니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아내의 출입조차 막았다. 되게 심하네. 대학병원은 정신분열적 인격장애로 진단했다. 정서적 냉담, 대인관계의 정서적 공감 능력 장애, 파괴적 충동 및 자폐적 사고로 친근한 대인관계의 장애가 심한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조현성 성격 장애를 의미하는지는 의아하게 느껴진다. 분노나 파괴 충동을 느끼는 것은 조현성 성격 장애의 증상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인에 비해 화도 내지 않고 냉담한 것이 조현성 성격 장애의 일반적 반응이다. 그렇군요. 다음 조현형 성격 장애를 또 봅시다. 이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조현형 성격 또는 인격 장애는 심하지 않은 조현병의 증상이 성격처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조현형 성격 장애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조현병만큼 이상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정신질환으로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마술적인 사고, 환각과 기이한 심연 등 조현병 증세는 다 갖고 있다. 망상이 지나쳐 본인을 신 등의 특별한 존재라 주장하기도 한다. 조현병과 연관이 깊은 성격 장애로 조현병의 병전 성격으로 임상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조현병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환자들은 친밀한 관계를 매우 불편해하며 관계 형성 능력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인지와 지각의 왜곡이 나타나며 기이한 행동을 생활 전반에서 보인다. 과거에는 분열형 성격 장애로 불렀으나 정신분열증에서 조현병으로 명칭이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조현형 성격 장애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이것은 분열성 성격 장애로 불렸다가 명칭이 개정된 조현성 성격 장애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조현성 성격 장애처럼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오진되는 비율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아예 후천적 자폐증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여담으로 경계선 성격 장애가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선상에 있는 정신 상태를 일컫는 말이었을 시절에는 조현형 성격 장애 역시 경계선 성격 장애로 진단되었다고 한다. 역학 물 안 먹으시고 일반 인구에서 유병률은 3% 정도이다. 여린 X 증후군을 가진 여성에서 자주 진단되며 DSM-5에서는 남성에게서 약간 더 많음을 시사했다. 조현병 환자의 친척에서 흔하며 일란성 쌍둥이에서 발생 일치율이 이란성 쌍둥이보다 높다. 임상양상 친분 관계를 불편해하고 인지 및 지각의 왜곡, 행동의 괴이성으로 구별되는 사회적 및 대인관계 결함의 광범위한 형태로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 여러 상황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문화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초자연적 현상에 몰두한다. 자신에게 예지력, 독심술,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 등이 있다고 믿는다. 관심법을 하면 되겠네. 지각의 변화가 나타나며 편집성 사고를 나타낸다. 특이한 기행증, 부적절한 옷차림, 통상 간습에 대한 부주의함 때문에 괴상한 사람이라 여겨진다. 대인관계가 어렵고 불편하다고 토로하지만
행동은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감소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차 친족 외에는 친한 친구나 측근이 없다. 해야만 하는 상황에만 교류를 하고 대개는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유는 자신은 남들과 다르고 그냥 어울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조현형 성격장애 환자들은 성격적 특징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임상적 도움을 구한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병적 질환으로 진단하기에는 짧지만 매우 단기간에 정신병적 사파를 경험하기도 한다. 증례. 34살의 여자인 C씨는 미혼이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카드점을 보거나 손금을 보는 일을 하면서 약간의 돈을 번다. 가족 이외에는 개인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고 친구도 없으며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녀의 유일한 꿈은 위대한 점술가가 되는 것이며 그녀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텔레파시를 통해 외계의 생명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가? 빵상 아줌마인가? 그녀는 항상 계약적 무늬가 수놓인 발목까지 들이우는 긴 치마와 손등을 감싸는 하늘거리는 블라우스를 입고 별 모양의 커다란 목걸이를 한다. 마녀 하가사 그런 건가 같은데. 그녀가 오랜 동안 집을 비우는 유일한 때는 외계인과의 만남을 위한 모임을 할 때뿐이다. 이때 그녀는 언제나 버스나 기차, 비행기에서 자신의 생일과 동일한 숫자의 좌석에만 앉는다. 진단 보면 사회성 및 대인관계 결핍의 광범위한 양상이 인지 또는 지각 왜곡과 행동의 기이함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의 심각한 불편감 및 감소된 능력으로 초기 성인기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다음 중 5개 이상 항목으로 나타난다. 관계망상적 사고. 분명한 관계망상은 제외한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소문화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기이한 믿음이나 마술적 사고, 미신이나 천리안에 대한 믿음, 텔레파시나 육감, 아동이나 청소년에 보이는 기이한 환상이나 집착, 신체적 착각을 포함한 유별난 지각 경험, 기이한 사고와 언어, 예를 들어 모호하고 우회적이고 은유적이고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혹은 상동적인 사고와 언어, 의심이나 편집증적인 사고, 부적절하거나 메마른 정동, 기이하고 엉뚱하거나 특이한 행동이나 외모, 직계 가족 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보다는 편집증적인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는 친밀해져도 줄어들지 않은 과도한 사회적 불안. 단 조현병, 정신병적 양상을 등반한 양극성 장애 또는 우울 장애, 다른 정신병적 장애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과 중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주의점은 진단 기준이 조현병의 발생에 앞서 만족했다면 병전을 추가해야 한다. 즉 조현성 성격장애 병전이라고 한다. 이제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과 오진 가능성이 있다. 조현형 성격장애의 필수 증상은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한 고통, 그러한 관계를 맺는 제한된 능력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대인관계에서의 손상, 인지적, 지각적 왜곡, 기이한 행동 등 광범위한 양상으로 표현된다. 이 인격 양상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갖는다. 그들의 이야기는 일상적이지 못하고 어구와 문장 구성이 특이하다. 종종 언어 표현이 산만하고 주제에서 벗어나가 있고 애매모호하지만 실질적인 탈선이나 지리멸렬은 없다. 말에 대한 답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이며 때때로 단어나 개념을 종종 유별나게 사용한다. 그러니까 단어를 터커블이란 단어를 새로 창조해서 쓰고 있다. 그들은 대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감정과 대인관계에서의 신호들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종종 대인관계가 부적절하고 뻣뻣하거나 답답한 것이 되고 만다. 이런 개인들은 종종 게이하거나 엉뚱하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상한 매너리즘, 어울리지 않는 지저분한 옷차림,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적 관습에 대한 부주의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은 눈맞춤을 피하고 잉크로 얼룩진 잘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며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지 못한다. 조현형 성격 장애를 지닌 개인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문제가 있음을 경험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을 불편해한다. 비록 그들이 대인관계가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친밀한 접촉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직계 가족 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거의 없다. 그들은 사교적인 자리에서 특히 친숙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안해한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타인과는 만나지만 자신은 그들과 색다르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과의 교제를 피한다. 예를 들어 만찬에 초대되었을 때도 조현형 인격장애가 있는 개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과 의심이 더욱 증가된다. 조현형 인격장애를 지닌 소아들과 심한 사회적 고립, 엉뚱함, 언어의 특징인 가벼운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의 소아들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가벼운 자폐성 장애나 아스퍼거 장애는 사회인식 능력과 감정의 상호 교류의 결핍, 쌍동증적 행동과 관심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일단 위의 기준을 보더라도 신체적 착각을 포함한 기이한 지각 경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하위 문화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이한 믿음이나 마술적 사고, 기이한 사고와 언어, 예를 들어 모호하고 우회적이고 은유적이고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혹은 상동적인 사고와 언어 등이 진단 기준에 들어있을 정도로 빈발하는 것이 정신병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오진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진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조현형 성격 장애는 약간 약간 빵상 아줌마 그런 것처럼 약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성격장애 클러스터 A 이렇게 올렸고요. 유튜브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